작년 2019년도에 다세주택 빌라를 이제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발코니 모르고 사면 큰 손해봐요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들어도 헷갈리는 용어가 있어요. 발코니도 있지만 베란다도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두 개 용어를 구분할 줄 아시나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40대 초반의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 2019년도에 다세주택 빌라를 이제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싸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오신 건데,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뉴스 기사를 보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베란다, 발코니 차이 모르고 집 샀다가 이행강제금 폭탄. 네, 바로 이분도 이런 상황입니다. 발코니 확장, 감추고 빌라 매매, 불법 건축물 과태료가. 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인데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신 것은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해서 사게 돼서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발코니 확장,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을 감추고 빌라를 이제 매매를 했던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건물의 이 공간은 발코니고요. 이 공간은 베란다예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대충 보면 잘 몰라요. 이게 어떤 게 베란다고 어떤 게 발코니인지. 자, 발코니는 뜻이 이렇습니다.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거실 및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공간을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이제 서비스 공간, 이 발코니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의 그 발코니가 여러분들 베란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정확히는 이게 발코니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기도 하잖아요. 분양받을 때부터. 그것은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조권 사선 제한에서 건물이 이렇게 동네에 보면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빌라들 보신 적 있죠? 이런 부분이 베란다인데 여기를 확장하면 불법이에요. 아까 그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란다를 확장한 그런 다세주택을 분양받았던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 한 건물 내에 발코니와 베란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건물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죠? 요건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아서 건물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베란다고요. 요 공간. 그 다음에 요 아래쪽 2층, 3층에 보면 요 부분에 발코니가 있어요. 자, 이 공간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한 것은 합법, 베란다를 이렇게 씌워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 보면 평면도가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평면도 많이 보셨죠? 네, 거실이 있고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침실 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고, 거실 쪽에도, 침실 쪽에도, 이쪽 침실 주방 쪽에도 있죠. 이게 발코니예요. 이런 발코니는 모두 다 확장을 해도 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평면도 있는데, 여기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세대, 여기 또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한 세대, 총 이제 4세대가 한 층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발코니죠. 실제 사용 면적은 8.21평인데 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11평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저도 그렇지만 3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0제곱 미만으로 지어서 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한 12평 정도 되는 투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발코니를 확장해서 우리의 집을 합법적으로 더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택가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확장된 것들을. 여기 보시면 요 맨 1층에 확장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발코니가 아니라 베란다를 확장한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에요. 아까 그 사례자가 이런 것을 이제 분양받았던 거죠. 또 여기서도 보면 요 맨 위층 부분, 여기도 보면 발코니가 아니라 베란다를 확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불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코니와 베란다,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아시죠? 네, 바로 발코니는 합법, 베란다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 편안하게 뻗고 자고 싶죠? 네, 발을 편안하게 뻗고 잔다 해서 발코니, 이게 이제 합법인 겁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뭘 확인해야 되죠? 네, 이 확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발코니를 확장한 건지 베란다를 확장한 것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왜 확인을 해야 되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분양업체에서 이것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사례자처럼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불법 유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분양하는 그런 물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평면도가 다 있어요. 제가 앞에서 보였던 그 평면도 있죠. 그러면 이 확장된 부분이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그 도면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도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신축 물건이 아니라 기존 물건을 매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이런 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만약에 이 건물에 불법사항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 뭐 이런 기본적인 특약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불법 건축물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행강제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금액이 더 커졌고, 뭐 예전에는 뭐 5번 내로 내고 정상화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양성화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금액도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걸리게 되면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발코니 확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발코니를 확장할 때 바닥에 난방을 깔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신축에 관련된 개념인데, 우리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내 땅에 몇 %까지 건물을 앉힐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발코니를 확장한 것이 건폐율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포함이 됩니다.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이긴 하지만 이 건폐율에는 포함이 돼요. 두 번째,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건폐율은 바닥 면적의 크기,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개념인데, 용적률에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적률이 200%인데 실제로 건물을 발코니까지 다 확장해보면 실제 용적률은 200%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200%인데 한 220%, 230%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런 이제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제 사용 면적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연면적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발코니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막 넓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코니는요, 이 발코니의 이 폭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m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1.5m를 넘게 되면 그 공간은 용적률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침실 공간은, 이 발코니를 접한 이 침실 공간은 최소 2.1m가 넘어야만 이 발코니 공간을 이제 인정해 줍니다. 마음대로 막 발코니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이 발코니에 대한 제한은 각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고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공부하면 할수록 참 어렵죠? 그렇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어려운 부동산 지식, 기본식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